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하다 보면 시원하게 뻥뻥 뚫리게 되죠. 금요 시사계의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여기저기서 뭐라고 안 그럽니까? 근데 뭐 워낙 그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참 뭐 다른 이야기가 들릴 새가 없죠. 그래요.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 대규모 심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마스가 그냥 조금 공격하면 난리를 치고 악마화시키던 언론들이 이스라엘군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한지 저는 솔직히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 전면적인 지상전 돌입했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네. 돌입되는 순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전면적 지상군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 어제 수준이 심야 아니다. 공격은 그 교두보와 진입로 확보 차원입니다. 교두보와 진입로 확보. 그렇죠. 이제 그 가자 시티로 진입해서 본격적인 점령을 한 건 아니다. 각종 어떤 그 진경로에 있는 부비 트랩이라든가 또 장애물이라든가. 네. 그래서 어제는 뭐 전차가 들어갔다 그러지만 사실 불도저도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불도저가 들어간 건 무슨 뜻이에요? 진입로 확보죠. 각종의 어떤 흙더미를 치우고 그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진입로 확보니까 이것도 본격적인 지상전은 아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 신호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스라엘군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울 때 이게 제3차 세계대전, 제4차 세계대전 이런 걸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양쪽 다 자제가 필요하다. 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바로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이 하마스나 뭐 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조금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지금 점점 좀 불안감이 쌓여요. 앞으로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겠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전쟁이 중동 일대로 확전이 돼가지고 네네네. 과거 중동 전쟁 같은 이런 식의 그 전면전이 대규모 될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네. 아닌가 자꾸 이 질문만 하세요. 네, 사실 그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 아니에요? 전쟁은 네, 정보전이요? 현대 전쟁은 그렇게 어떤 대부대가 동원되는 어떤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국지적인 테러가 산발적으로 일어난다거나 또는 선박을 납포한다거나 네. 또는 어떤 중요 시설에 대한 어떤 거점 공격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어떤 넓게 이렇게 분산이 되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 전쟁이 주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지 크게 뭐 어떤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전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올라온 정보가 하나 그 서구에서 긴장한 게 뭐냐면은 그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가 그 텔아비브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네. 그 하이파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주요 무역항이죠. 하이파. 예, 여기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있거든요. 아. 여기를 드론으로 때릴 가능성도 있다. 그럼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터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근데 이건 정체불명의 공격으로. 근데 최근에 후티 반군의 드론 3대가 떠가지고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중해에서 미군 구축함이 요격을 해가지고 제압을 했거든요. 다행이네. 예. 근데 제압을 안 했더라면 그 드론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3년 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때 후티의 반군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가서 자폭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폭 테러를. 이때 놀라운 게 군집 비행이라 그래서 여러 대 드론이 때로 몰려가는 이건 요격이 잘 안 되거든요. 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어떻게. 그렇죠. 그걸 그 중에 가라고? 이제 일부 드론이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네. 이렇듯이 전쟁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있는 이런 무장 정파들의 산발적인 공격, 이건 정파들끼리 또 경쟁이 벌어져요. 그렇죠. 누가 더 헤게몬을 잡고 영향력을 확대하냐.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 더티 워.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돼도 전쟁은 아니라도 심리적 충격은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지금 우려하게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그때 한번 고비가 있을 거다. 이때 이제 중동의 여러 전선에서 산발적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하면 중동 질서는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네. 뭐 그러면서 총 27조 3천억 규모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 이미 예정돼 있던 것들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참 웃기는 게 예를 들면 카타르하고 LNG 그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같은 네. 거 현대가 그 수주한 거 말입니다. 요즘 기업이 수주하는 걸 왜 정부가 발표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부가 뭐 도와준 게 있나 보죠? 아니, 정부가 하기 전부터 원래 하기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저 유럽이 에너지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유럽은 LNG 발전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웬만한 그 석탄 발전소는 이제 거의 더 이상 안 짓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짓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액화 천연가스, LNG 가스에 의한 이게 뭐 친환경 발전소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저장고도 많고 많이 해요. 근데 유럽은 그거 안 했다가 전쟁이 딱 터졌는데 러시아의 가스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LNG라도 해야 되는데 저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부랴부랴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카타르에서 LNG를 계약을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조달을 해왔는데 이걸 유럽이 이제 그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를 도입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LNG 운반선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수주가 예상되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제 에너지 기업하고 그 현대 같은 대규모 이렇게 선박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성과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난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웃길 것 삼성전자 가서 반도체 수출도 내가 했다 그러고, SK 가가지고 여기 그 하이닉스 가서 반도체도 이거 내가 한 거라 그러고, 그렇지. LG전자도 가서 그러고, 아니 왜 기업이 하는 걸 정부가 발표하냐고.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외국에 다녀보니까 국가대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더라. 그렇지. 기업이 한 거다. 그러면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고 박수 쳐주는 거다. 네네네. 근데 요즘은 이걸 왜 현대가 발표 안 하고 정부가 그것도 최상목 경제수석이 발표합니까? 그 사람이 뭘 했는데? 난 이게 웃기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정경유착, 정경분리의 기조가 깨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하는 게 다 정부가 발표한다 그러면 그게 정경유착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현대 괜히 쫓아다니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걸 애드발론을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거래를 숨기기 위한 건데 진짜 그래요? 이게 이번에 급했던 건 무기 거래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나면서 사우디 카타르가 이 한국산 무기가 무지한히 급해졌거든. 이것 때문에 긴급히 오라 그런 그럼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또 수출합니까? 네. 그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살상 무기. 아니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고. 우크라이나도 안 하지만 왜 그것도 하면 안 근데 되지? 중동도 마찬가지라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카타르가 하마스 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아니 입으로는 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더니 또 이제 하마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카타르는 아니, 처음부터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 규탄을 대통령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은 원래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가지고는 그럼 카타르에다가 무기를 준다 애둘러서 그러면 했지. 하마스를 도와준 꼴이 되는데 그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카타르는 양다리 국가예요. 양대 그래서 국가. 미국하고 친해요. 아하. 그런데 하마스 본부는 카타르에 있어 또. 참, 그래서 뭐야, 최근에 도대체. 알자지라 방송이 약간 반유대주의 방송을 많이 하는 게 네. 미국으로서는 큰 충격인데 이 중동 최근 전쟁의 초기에 카타르가 이스라엘 규탄 성명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을 뒤로 자빠지게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무기 수출이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네. 굉장히 민감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윤비어 청가를 계속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파격대우했다면 이런 좀 낯간지러운 기사들을 막 누가 내고 있던데. 뭐 사우디 갔을 때 아유, 아라비아 명마 말 바라보게 예. 해줬다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이런 화면 것들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참 저기 한가합니다. 바로 이웃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나서 팔레스타인에서 10,000명이 사상되고 인도주의적 그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근데 독일의 숄츠 총리는 이스라엘 가서 휴전하라고 그러는데 면전에서 다퉜거든요. 근데 중동 평화 안보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갔는데 중동 평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고
웬 말 타령입니까? 그러니까요. 에마 부인 된 거요? 왜 말을 사랑해?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네, 이 부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두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 여쭐게요. 24일 오전에 북한 주민 일가족 4명이 동해 NLL을 통해서 귀순했다. 네. 목선을 타고 내려왔고 어민 신고가 있었는데 군 당국에서는 1시간 40분이 지나도록 이게 목선인지 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네. 해상 경계 실패 논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거 어쨌든 자 무슨 의미인지 우리 군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글쎄 뭐 군에서 경계라는 것이 뭐 동해 바다가 넓으니까 그게 저기 이번에 뚫렸다 마다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역시 올해 오징어 이제 철이 시작되는 거냐. 그래서 그 옛날에 오징어 동해 잡이배? 네. 예, 그 어민 북송 사건이라든가 그 왜 저기 대규모 살인을 하고 그 어민을 이제 5일 만에 북송해서 이제 최근 정부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재조사를 했었고. 근데 NLL, 동해 NLL이 수상해지면 안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쪽으로 계속 이런 내려온다는 일이, 뜻이에요? 그렇죠. 계속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뚫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남북 관계에 이게 미칠 파장이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한일 관계도 긴장이 된 게 그 오징어 선들 경호하러 우리 구축함 보냈다가 일본 초계기하고 레이더 네, 파를 그때 뭐 쐈네 안 쐈었잖아요. 쐈네 네. 이 소동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의 분쟁 요소가 고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안 좋은 시그널인데 지금 사실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걱정하는 거는 추가 탈북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생계난으로 그 가족들이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외화벌이에 워낙 그 절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어선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이 어선들이 내려오거나 사고가 터지고 이런 일은 뭐냐면 막 등 떠비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돈 벌어와 하고 오징어 잡아와 명태 잡아와 이렇게 되니까 무리한 조업을 하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탈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엔 가족이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족이 그러면 아예 처음에 배 탈 때부터 딱 계산을 하고 이거 그렇죠. 나중에 귀순해야 되겠다 하고서 사실 탔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선이 다량으로 투입되면은 이런 경계 감시 내지 네. 단속이 소홀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유류지 저장고 대거 확충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중국 영해에서는 제재 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된 북한 선박이 막 운행하고 있고 북중러의 밀접 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이면서 북한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우리는 규탄한다 이런 공식 발표도 어제 한미일에서 있었습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 와중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해야 된다 이런 또 센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전 이거 너무 걱정되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자꾸 내려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9.19 도대체가. 이거 합의 무력화되면은 내년 총선은 무조건 안보 선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보 선대로 가려고. 이게 안전장치 하나가 사라지면은 네. 온 도처의 안보 문제가 불거지는데 네. 다 정쟁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9.19 군사 합의에 나와 있는 서북해역 평화 수역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 서북해역의 영평도 백령도 일대 우리 구축함 올려보낼 거고 해상 사격 훈련할 거고 그럼 북한도 대응할 거고 조업 통제가 들어가요. 그런데 때마침 올해 꽃게가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민들은 극심한 어떤 그 통제에 시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조업 통제선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예 NLL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업 시간도 일출에서 일몰까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거고 네. 정부하고 어민들 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그렇죠. 자, 이 문제. 그다음에 전방에 드론을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북한은 드론 없습니까? 북한 많습니다. 네. 그 작년 12월에 5대 날라왔는데 한 대가 용산을 뚫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제대로 근데 뚫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대응을 나중에 못하고 있다. 알았잖아요. 나중에 의원님이랑 또 우리 저쪽 몇 분이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야 마지못해 인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심각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매사의 안보 현안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니까 그때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리고 내년 총선은 안보 선거로 가는 거예요. 아우 정말 어. 저는 70년대 박정희 때 뭐 옛날에
전두환 때 무슨 일만 터지면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여당 찍어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안보 지상주의. 그거를 이제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50년 지난 이 상황에서. 그런 어떤 안보 캠페인 이거 못해서 그 동안에 안달이 난 게 이 에이. 정부의 내 어떤 극우 세력들의 하나의 의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문재인 정부 이전, 특히 이명박 정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서해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그 전에 대청 해전 사건, 박근혜 때 목함지뢰 사건, 허구한 날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주민들이 피난 나오던 그거 벌써 우리가 다 잊은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를 그거 바보로 다 하네, 잊은 거. 아직도. 그리고 그때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네. 이제는 드론이 영종도 공항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져도 함대끼리 전쟁 아닙니다. 이제는 지상포와 드론이 날라와요. 그러네요. 확연히 달라져서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17번 위반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범법자가 법을 어기면은 그걸 핑계로 해서 법을 없앱니까? 범법자가 17번 법 어겼어. 벌써 위반 사례가 나와. 그러니까 아예 법을 없애자. 아니 그게 범법자한테 지는 거지 그래. 어떻게 하면 법 질서를 더 강하게 유지하고 법치를 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지. 귀찮다고 법을 없애? 합의서를 모르겠어요. 없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건 진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푸틴 있잖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예. 뭐 심정지 상태에서 구출돼 가지고 뭐 의식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크렘린궁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또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뉴스는 사실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푸틴 건강 이상설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 한두 솔직히 번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좀 맞아요.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푸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치기 소년같이 돼서 이게 진짜라도 못 믿겠어요. 지금. 아니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피오나 힐이라는 그 미국의 푸틴 전문가가 나섰는데 옆에서 같이 식사할 때 보니까 하얀 얼굴에 푸른 정맥이 선연하게 보였고 손이 떨렸으며 그러면서 어떤 거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거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럴 얘기를 것 했었단 같아요,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올해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야. 보기에는 특히 이게 심폐소생술까지 갔다면 거의 지금 끝난 건데. 완전히 지금 폐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전혀 믿을 수 없는. 우리가 9월에 믿을 수가 없다고요? 북러 정상회담 할 때 푸틴이 그렇게 보였습니까? 멀쩡했어요. 그래서 대역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만일의 사태는 대비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푸틴도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러시아에. 대역이 대통령 선거 합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건 전형적인 서구의 심리전이다. 아, 서구가 일부러 심리전을 일으킨 전형적인 거다?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믿지 마라. 우리가 너무 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은 푸틴 멀쩡히 잘 살아있을 것이다. 아니 저는 단언은 안 해요.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 심리전으로 현혹되지 마시라. 물론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뉴스가 말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곧 사망을 앞두고 있다는 환자같이 네, 들리는데 그렇죠.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리고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얘기.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되었던 해병대원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그래도 살았으니까 다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3명 갔다가 1명은 죽고 2명은 살았다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전역을 하자마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어요. 네. 근데 바로 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살리고 싶어 했던, 옹호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VIP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보고도 모두 다 정리하라고 막 뒤집었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문제 네. 그 인물.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단독 특종을 터뜨리면서까지도 임성근을 위해서 대통령이 한 이 압력과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일개 해병대원이 이 사람을 고소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상관을.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사단장님의 입김이 닿는 곳에다가 제가 겪은 일을 잊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단장을 지금 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는 이 타임에 내가 도저히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내가 공수처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해병 1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고소하는 거다 이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그 어제 입장문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자기 실적 올리려고 네. 이거 급류에 들어가면은 이거 사고 날지도 모른다고 다 걱정하고 그렇지, 있으면 당연히 무서워서라도 좀 그런데 못하겠죠. 그 간부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데 사단장 압력에 못 이겨 들어간 들어갔다. 근데 이번에 수사된 거 보니까 그때 걱정하던 중대장 대대장이 잡혀가더라. 보직 해임되더라. 사단장 지는 멀쩡하고.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최수근 상병이 막 붙잡으려 그랬는데 멀어져 가는 장면이 보이는 거야, 계속. 그런데 트라우마가 이제 생겨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으려는 걸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네. 이 상담 기록마저도 사단장이 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 받겠다는 더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단장이 사건이 나고 경로하면서 더 들들 볶고 그러면서 그 병사를 위로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살길 차려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병사가 24일 날 전역해서 25일 날 이걸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치욕스러운 걸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 사단장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습니까? 글쎄 말이야. 난 그 심리 상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사람들이 좀 웬만하면 그냥 아유 그냥 죄송하다 할 텐데 네. 딱 나갈 텐데. 아니 그래고도 사단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은 전투를 발전과 북한을 대비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사단장이 아니고 허구한 날 자기 일신에 영달하고 그 보신하려고 사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런 적극적으로 분들한테 국가 안보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통령이 그러는군요. 그 지휘가 불가능한 지휘관을 계속 앉혀놓고 보호를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나라 국방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정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병사 한 명이겠어요? 네. 그때 3명이 휩쓸렸어요. 그렇죠. 다른 병사도 있어. 아직 군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간부들이 또 그때 구하려고 엄청 애를 쓰다가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해병 1사단의 그 상태가 그대로 네. 그 참사 상황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저기 1사단장은 네. 허구한 날 들들 볶고 감시하고 다녀. 그러니까 전역할 때 기다려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 아휴. 이게 군대가 이게 이래가지고 저기 뭐냐 대한민국 군대가 이걸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병이지.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정의당 얘기 하나만 할게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정의당 상태가 심상치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우리가 꼭 뭐 진보당이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당하고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내보내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정의당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그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그 사퇴 결의안이 네. 당원 총투표에 붙여져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사실은 전 그때 됐었어야 돼요. 그때 솔직히. 만약에 안 물러난다면 그러면 앞으로 심기일전에서 당을 살리겠다. 이제 이렇게 그 결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1년간을 보면은 처음에 정의당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 의원들이 네. 방송 나가서 하셨어요. 네. 아니 본인이 정의당 비례고 다 안 된다고 떠나도 마지막 남아야죠. 자기네들이 끝까지 지켜야죠. 책임질 사람이 네, 이분들이거든요. 정의당을 근데 위해서. 그러다가 또 저기 저 금태섭 의원 쪽으로 갔다가 또 이번엔 당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다가 네. 보궐선거 지니까 당대표 물러나라 그랬다가 왜 그러는 거? 맨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이제 신당 얘기를 하다가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작년에 본인들이 정리를 했으면 다 끝났을 얘기 아니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기 그 이제 와가지고 또 이 두 의원을 뭐 징계하자. 이 두 의원은 또 당 대표 물러나라 이 얘기인데 제가 사실 정의당 당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도 계시죠.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도 차마 내가 국회의원 했던 당을 향해서 침 못 뺐거든요. 차마. 근데 이분들은 현재 있으면서 벌써 몇 번째냐 이게? 저는 아니 그러면 빨리 탈당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근데 탈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비례의원들은 제명을 당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일사단장하고 똑같은 겁니까?
일사단장하고. 알겠습니다. 네, 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장혜영, 류호정 의원을 좀 모시고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러시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제발 좀 총대를 메시고라도 뭔가 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 이게 바로 저희 뉴스마트 직원 플러스 직원이래. 뉴스마트 지지하는 많이 보는 사람들의 또 마음, 저의 마음, 개인적인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